단 2시간 배심원단이 그 8,520억 달러짜리 거대한 AI 제국의 앞길을 막고 있던 마지막 법적 장애물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속도죠. 맞아요. 그 3주 동안 오클랜드 법정에서 이어졌던 치열한 공방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증인석에 앉았던 사람들의 면면이나 오고 간 증거들의 무게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좋아요. 하나씩 짚어보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네. 2026년 5월 현재 AI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지진팔에 추적해보려고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AI 세계의 가장 큰 법적 싸움부터 시작해서 그 11달러짜리 작업 비용을 1달러 밑으로 깎아버린 코딩 도구의 경제학, 그리고 네. 이 거대한 두뇌들을 먹여 살리느라 폭발 직전에 이른 국대 전력망의 위기까지 파헤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AI라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세계의 인프라와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지 파헤쳐 보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사건들이 기사나 법정 기록, 기술 벤치마크,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 법안까지 전혀 다른 출처에서 나왔지만 네네. 결국 AI가 어떻게 현실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챕터,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이었던 캘리포니아 재판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소송거리죠. 네, 머스크가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록먼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경영진 퇴출을 요구했던 머스크의 완벽한 패소였죠. 사실 이 재판은 단순히 돈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졌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브록먼의 개인 일기장이나 수년치의 내부 이메일이 막 적나라하게 공개됐잖아요. 아, 그 일기장 얘기 들었어요. 네,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그 인류를 위한 비영리 연구소로 시작한 곳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영리 기업이 되었으며 그 과정이 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배심원단이 단 2시간 만에 내린 기각 사유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기업 지배구조의 막 복잡한 혈압을 따진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타임라인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머스크는 초기 자금 3,800만 달러를 대고 이미 2018년에 이사회를 떠났습니다. 네, 한참 전이죠. 그리고 5년 뒤인 2023년에 본인의 AI 회사인 xAI를 설립했고요. 소송을 제기한 건 2024년이었습니다. 아하. 오픈 AI 측 변호사가 이 타임라인을 짚으면서 이것은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일 뿐이다 라고 공격을 했죠. 배심원들이 거기에 완전히 설득당한 거군요. 네, 완벽하게 동의한 겁니다. 청취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친구들과 세상을 구하겠다면서 비영리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치는 거죠. 네, 초기 자금을 대주고 쿨하게 따놨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동아리가 엄청난 돈을 버는 8,520억 달러 가치의 글로벌 기업이 된 겁니다. 배가 아플만 하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법정에 달려가서 원래 이거 비영리 자선단체였잖아. 경영진 다 쫓아내고 나한테 배상해. 라고 하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배심원들이 이걸 기각한 건 당연해 보이는데 전문가님,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 판결 이유입니다. 이제 오픈 AI가 준비하던 1조 달러 규모의 IPO로 가는 고속도로 막 뻥 뚫린 셈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머스크의 소송은 그동안 이 천문학적인 자본 움직임에 걸려있던 가장 무거운 족쇄였거든요. 네. 이제 그 족쇄가 풀렸다는 건 단순히 오픈 AI 한 회사만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에 내려진 약간 법적 면죄부에 가깝죠. 아, 다른 연구소들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말씀이군요. 네, 엔스트로픽이나 머스크 본인의 xAI 같은 기업들도 공익성이나 비영리를 내세우며 출발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다들 그렇게 시작했죠. 하지만 거대한 기초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컴퓨팅 비용, 즉 거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는데 네네. 이번 판결로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하는 게 법적으로 완벽히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생겨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비영리에서 영리로의 전환이 법적으로 완벽히 허용된다면 그동안 AI 산업에서 그렇게 외치던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자본 시장의 관점에서만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아, 리스크가 사라졌다. 그렇죠.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된 거죠. 도덕적 합의와는 별개로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합법적인 활주로가 열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좋아요. 엄청난 돈의 논리들 활주로가 열렸다는 건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본이 실제로 어디서 이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마진의 이동이죠.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윤의 중심이 기초 모델이 아니라 코딩 도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지배구조의 승리가 곧 시장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코딩 모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가격 파괴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커서 컴포저 2.5의 등장 말이죠. 커서 컴포저 2.5. 최근 공개된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성능이 대단했죠. 스위처트 벤치 다국어 테스트랑 커서 벤치 V3.1에서 이 컴포저 2.5가 최상위 프론티어 모델인 오퍼스 4.7이나 심지어 GPT 5.5와 완벽하게 동등한 성능을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스위벤치라는 게 단순한 객관식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기터브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에 올라온 실제 소프트웨어의 버그나 복잡한 문제들을 AI가 직접 코드를 수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아주 혹독한 실전 테스트입니다. 와, 진짜 실무 능력을 보는 거네요. 네, 여기서 GPT 5.5와 동급이라는 건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의 수석 프로그래머와 대등한 작업 능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님,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성능이 같은 것도 놀라운데 판을 엎어버린 건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100만 토큰당 입력이 0.50달러, 출력이 2.50달러입니다. 기존 최고 수준 모델들이 똑같은 작업에 보통 11달러 정도를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10달러가 훌쩍 넘었죠. 그걸 1달러 미만으로 무려 90%나 저렴하게 후려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기업들 가격을 이렇게 깎아버릴 수 있는 겁니까? 마법 같아 보이지만 아주 영리한 자원 재분배의 결과입니다. 커서는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거대한 기초 모델을 처음부터 새로 학습시키지 않았어요. 아, 바닥부터 만든 게 아니군요. 네, 대신 문샷의 키미 K25라는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체크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남이 잘 만들어둔 뼈대를 가져온 거죠. 네네. 그리고 자신들의 컴퓨팅 예산 중 무려 85%를 오직 코딩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추가 훈련과 강화 학습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아, 뼈대는 공짜로 얻고 근육만 키웠다. 정확합니다. 컴포저2 대비 합성훈련 작업을 25배나 늘렸거든요. 잠깐만요. 강화학습이라는 게 AI가 정답을 맞힐 때까지 스스로 수만 번 코드를 짜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아무리 오픈소스를 가져왔다고 해도 훈련을 25배나 늘렸다면 그 컴퓨팅 비용도 엄청날 텐데 어떻게 최종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강화학습에 컴퓨팅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번 지출하고 마는 약간 매몰 비용 같은 거거든요. 아, 한 번 훈련시키면 끝이니까. 반면에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할 때 매번 발생하는 건 추론 비용입니다. 커서는 기초 모델을 만드는 그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을 건너뛰고 그 돈을 최적화에만 투입했죠. 네. 모델 덩치를 작게 유지하면서도 코딩만 기가 막히게 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이 사용할 때 들어가는 컴퓨팅, 즉 추론 비용을 확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청취자님도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같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만약 IDE 회사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강화학습만 빡세게 돌려서 GPT 5.5급 성능을 동전 몇 잎에 뽑아낼 수 있다면 네. 수십조 원을 들여서 거대한 기초 모델을 만드는 오픈 AI 같은 프론티어 연구소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큰 위기를 맞은 것 아닐까요? 기술의 평준화를 넘어서 대기업들의 수익 모델 붕괴가 시작된 건가요? 프론티어 연구소들에게 이 수학 공식은 정말 매우 불편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대 AI 기업들의 수익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IDE, 즉 통합 개발 환경이 단순히 개발자가 코드를 치는 프론트엔드에 불과했어요. 그냥 화면일 뿐이었죠. 네, 하지만 커서나 윈드서프 같은 기업들이 오픈소스의 강화 학습을 더해 대기업을 따라잡으면서 이제는 사용자와
데이터와 직접 맞닿아 있는 그 인터페이스가 실제 이윤이 창출되는 핵심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와, 껍데기가 알맹이를 집어삼킨 거네요. 거기다 커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페이스 X 및 XAI와 함께 더 큰 콜로서스2 클러스터에서 10배 더 많은 컴퓨팅을 써서 새로운 모델을 바닥부터 훈련 중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 거대한 현실의 장벽과 맹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물리적 한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1조 달러 가치를 인정받고 강화학습으로 비용을 90% 아꼈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그 콜로서스2 같은 거대한 클러스터를 돌리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전기죠. 네, 전기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경이로운 발전이 결국 전기라는 물리적 하드웨어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한계가 지금 워싱턴의 묵직한 법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애덤 시프 상원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비용 공정성 및 신뢰성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의 타겟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거대 AI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50메가와트라는 규모가 잘 안 와닿으실 텐데 대략 4만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4만 가구요? 와, 엄청나네요. 네, 현재 미국 내 신규 전력 수요의 약 50%를 이 AI 데이터 센터들이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신규 수요의 절반을요? 골드만삭스는 이런 압박이 앞으로 10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에 룸메이트를 새로 들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방에 엄청나게 뜨거운 전기난로 50대를 켜놓고 24시간 내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그러더니 이번 달 수백만 원 나온 전기세를 반반씩 내자라고 하는 거죠. 화가 나겠죠. 당연히 불통이 터질 일이죠. 이 법안은 바로 그 룸메이트에게 내 난로 전기세는 네가 알아서 발전기를 사와서 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맞습니다. 운영자는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100% 자비로 내야 하고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발전소에서는 전력을 아예 끌어올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와, 아예 못 끌어오게요? 네, 게다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전송규칙을 업데이트해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는 전력 유연성을 강제하도록 지시까지 했죠. 철저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법안의 정치적 맥락을 보면 이게 2026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전기요금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민감한 이슈죠. 흥미로운 건 이 법안이 지난 3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등으로부터 얻어냈던 자발적 서약을 그냥 성문화한 것이란 점입니다. 네, 아직 공화당 공동 발의자는 없지만 슈프 의원 측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오하이오, 콜로라도, 버지니아 같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건 단순한 규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스스로 전력을 조달하라. 즉, 너희들 쓸 전기는 알아서 가져오라는 이 요구는 더 이상 규제 당국의 위협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AI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대로 움직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가 전력망에만 의존하다가는 성장이 멈춰버릴 테니까요. 아,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IT 기업이 스스로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군요. 자, 청취자님, 지금까지 우리는 법정 다툼, 수천억 달러의 가치, 거대한 전력망 위기라는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굵직한 이슈들이었죠. 이제 이 거대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미시적인 생태계 뉴스로 좁혀보겠습니다. 바로 일상으로 스며든 퀵킥 뉴스들인데요.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죠. 먼저 위스퍼 플로우가 눈에 띕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개발자 용어나 특유의 코드 구문을 완벽히 이해하는 음성 받아쓰기 도구입니다. 커서나 VS 코드 같은 프로그램에서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이 시스템 수준에서 바로 작동하는데 맞아요. 무려 89%의 메시지가 수정 없이 완벽하게 전송된다고 하죠. 개발자들이 키보드도 안 치고 말로만 코드를 짜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와 더불어 생태계 흡수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엔스로픽이 스테인리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좀 의아했어요. 스테인리스가 오픈AI나 구글이 쓰는 SDK 도구 제작사잖아요. 엔스로픽이 여기 왜 인수한 걸까요?
SDK, 즉 개발자 도구는 모델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대관망 같은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규 모델이 나와도 개발자들이 그 엔스로피기 생태계라는 배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강력한 효과가 있죠. 아, 모델을 파는 걸 넘어서 수도관 자체를 사버린 거네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소식도 있습니다. 네, iOS 7 소식이죠. 맞습니다. 곧 나올 iOS 7에 시스템 전반에 걸친 AI 문법 검사 기능이랑 훨씬 똑똑해진 시리의 글쓰기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는 성능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과거에 미뤘던 투게더 모드를 종료하기로 했고요.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전문가님, 이런 도구들이 틈새 시장의 장난감을 넘어서 우리 일상과 업무에 보이지 않는 기본값이 되기까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않나요? 사실상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죠. AI가 운영체제 깊숙이 스며들고 있으니까요. 청취자님, 우리가 방금 전까지 전력망이니 1조 달러니 거창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기술의 종착지는 지금 여러분의 손끝입니다. 맞습니다. 클로드가 샌드박스 AQ의 신약 모듈 채팅 인터페이스로 도입돼서 생명공학자들이 채팅으로 약을 개발하고 내 폰이 내 문법을 완벽하게 다듬어주는 세상이죠. 자, 청취자님, 오늘 나눈 세 가지 주요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변화의 축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AI가 어떻게 머스크의 소송이라는 법적인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1조 달러 고속도로에 진입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능의 가격을 10분의 1로 후려치면서 커서 같은 도구들이 경제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살펴봤고요. 네, 마진의 이동이었죠. 마지막으로 동시에 우리가 매일 쓰는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서 기업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 법안의 현실까지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한 테크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청취자님이 투자할 곳, 일하는 방식, 심지어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맞습니다. 현실의 인프라와 자본이 재편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 오늘 시간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죠? AI의 지능은 오픈소스와 강화학습 덕분에 점점 영혼에 수렴할 정도로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가장 비싼 자원은 과연 똑똑한 AI 모델일까요? 아니면 그 모델을 돌리기 위해 발굴해야 할 물리적 에너지일까요? 어쩌면 미래의 진정한 권력은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발전소를 가진 사람에게 조용히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만드는 포인트네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심층 탐구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님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학습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